자,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학기 1차 지필평가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간단히 총평을 해보는 시간 준비했어요. 자, 난이도는 일단 굉장히 쉬웠죠. 자, 쉬웠으나 이 내신 시험에 있어서 난이도를 우리가 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짓이야. 쉬우면 다 같이 점수가 오를 거고 또 어려우면 다 같이 점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자, 쉬운 문제부터 중난이도 문제까지는 거의 풀이가 외워지다시피 기계적으로 훈련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기 진짜 실력을 키워서 이제 알맹이 점수를 올리셔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쉬운 문제들부터 중난이도 문제들을 빠르게 쳐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심한 문제를 대비하시면서 키우셨던 논리 전개 방식들을 이제 어려운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신 시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본 문제들 중에서 대표 문항들 풀이를 준비했으니까요, 이 풀이를 보시면서 내가 다음 시험 대비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혹시 자기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다음 시험 대비를 완벽하게 대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시작해보죠. 자, 운유고 2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험 치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2학년 1학기 시험 문제들 몇 가지 보면서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논술형 2번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y는 x제곱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L, 법선 M이라고 나와 있고, 접선 L이 y축과 만나는 점 Q, 접선 M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어요. 자, 먼저 P에서 접선 L 그려보면 자, 이런 식이 될 것 같고, Q가 여기. 자, 그 다음에 접점 P에서의 법선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가 R. 자, 그럼 결국 이만큼이 ST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ST 잘 구해서 절대값 T로 나눠서 리미트 구하는 문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아마 접선 L이랑 접선 M을 쓰셔서 Y 절편을 찾기 위해 X의 영영들을 넣어가지고 아마 Q좌표랑 R좌표를 다 찾아서 문제를 푸셨을 건데, 저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울기가 2t라는 것은 내가 x증분을 1로 잡았을 때 y증분은 2t가 되고 빗변의 길이는 루트 4t제곱 플러스 1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우리 평소에 연습 많이 했죠. 자, 여러분,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길이 관점에서는 기울기의 절대값만 중요한 거라서 뭔가 y증분을 1로 잡았을 때 x증분이 2t라는 걸 2t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x증분이랑 y증분이 2t분의 1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y증분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x증분을 표현해주면 좀 더 깔끔하지. 자, 이렇게 비율을 이용하면 이 함수도 마치 여러분 기하처럼 풀어내실 수가 있거든. 자, 봅시다. 자, 지금 P의 X좌표가 T이기 때문에 P에서 Y축의 수선을 딱 내려가지고 길이 측정을 하면 T가 돼. 근데 이 PQ의 직선이 기울기가 2T이기 때문에 여기는 X증분이랑 Y증분은 2T배 차이가 나서 얘가 2T 제곱이란 말이에요. T한테 2T를 곱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증분이랑 여기 있는 X증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인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기 때문에 y증분의 2t 배를 하면 t가 되는 거거든. 이 t를 2t로 나누면 이 y증분, 즉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이런 계산을 안 해도 이 st의 밑변의 길이가 2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게 잡혀. 여기에다가 높이 t를 곱하시고 2분의 1을 하면 이게 st입니다. 자, 여기에 절대값 t분의 1을 달아가지고 이제 리미트를 하시는 건데, 이제 t가 1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가정이면은 t가 양수인 거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거라서 이걸 이렇게 지워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t가 영좌극한이라는 가정이면 여기에 t가 있어서 좌표를 t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t가 높이가 되고, 이 절대값 t도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테니까 결국엔 같아. 근데 이제 아마 서술형이라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자, 어쨌든 답 맞춘 분들은 많을 겁니다. 자, 0 집어넣어 주시면 답은 4분의 1이죠.
자, 이런 거 우리가 소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소삼각형의 공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가지고 있는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내려버리면 얘 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또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또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또 얘 제곱은 왼쪽 오른쪽, 뭐 이런 공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이런 관점이 중요해. 얘랑 얘의 비율이 같고 얘랑 얘의 비율이 같아. 만약 얘네가 R배라면 얘네 둘도 R배가 되고 이 선분이랑 이 선분은 R제곱배가 돼요. 지금 보면 얘도 여기다 2t를 곱해서 얘가 되는 거고 다시 얘가 2t를 곱해서 얘가 되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평소에 단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푸실 수 있었겠죠. 자, 다음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2를 구하는 문제고, 뭔가 0분의 0꼴 같아 보이는 힌트 하나, 그 다음에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 같은 힌트 하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식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분모가 0이 되는 값 1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에도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분자에도 1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 거고, 자, 얘도 엄청난 힌트인데 여러분들 평소에 이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돼. 자, 얘네가 수렴 가능하려면요, 증가율이 비슷한 두 개의 식을 빼놔야지만 수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은 두 가지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차수,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fx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론해 주실 수 있냐? 아, 얘는 이 루트까지 포함해서 5x제곱이 돼야겠다. 얘랑 지워져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25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야. 자, 이 힌트를 가힌트랑 잘 말아주면 이 분자가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25인 2차 함수 형태일 거고, 2x랑 5는 최고차항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되는, 즉 x제곱 마이너스 1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는 끝이에요. 자, 이렇게 간결하게 푸셨어야 돼. 자, 답은 내보죠. 자, f-2는 76이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fx가 뜯어져 있고 gx는 연속함수, 근데 곱함수가 x는 3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fx의 연속성을 좀 보시면 위에 3 아래 3 넣었을 때 같아지지 않으니까 얘가 뭐? 불연속 함수야. 자, 불연속 함수의 연속 함수를 곱해가지고 x는 3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원래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이 fx, gx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를 살피셨어야겠지. 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자, 얘가 불연속이고 우리가 3에서 이어지려면 불연속 함수와 뭔가 곱해져서 서로 다 같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G3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자, 3 넣어서 0 되는 K는 마이너스 6입니다. 자, 보자마자 이렇게 끝내셔야 돼. 자, 1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워낙 쉬운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강조했던 문제죠. 자, 일단 첫 번째 힌트로 무한분의 무한꼴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눈치채야 된다? 아, fx가 3x제곱으로 시작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1을 분자에 넣으면 0이 돼서 원래는 극한값이 0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이상한 상수가 띡 튀어나왔다는 것은 분모도 0이 되면서 0분의 0꼴을 만들었다는 얘기. 자, 그럼 여러분들이 fx를 어디까지 세팅하실 수 있냐면 3하고 x-2라는 인수까지 세팅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x-p라고 모르는 인수를 하나 잡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0분의 0꼴을 한번 이용해주면 되겠지. 자, x가 2로 접근하고 내가 세팅해 놓은 fx 잘 넣으시고,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잘 지우신 다음에 1을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 자, 양변에 2-p를 곱해주시면 가 돼서 p는 3분의 7이 나옵니다. 자, 그럼 p가 3분의 7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f-1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4가 되죠. 문제가 f1 구하는 문제였네요. 쏘리 1 넣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1 넣어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그래서 플러스 3 지워져서 답은 4가 되네. 문제를 잘못 봤어요. 자, 1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 내신 시험이야. 내신 시험은 여러분 뭔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발휘하는 시간이에요. 맞죠? 자, 평소에 얘를 간단히 치환해서 푸는 풀이를 정말 열심히 했고 로피탈도 꼭 같이 써가면서 우리가 꼭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실전에서 이걸 보고 망설이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일단 3 넣어서 f5-5는 0인 거 보시면서 얘 구해 놓고요. 자, 극한값 이용하실 때 이걸 치환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자, 바로 로피탈 쓰시는 거야. 자,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니까 3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f 프라임 5가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시는 거고 여러분들 저를 비난하실 수 있으나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 그랬죠. 우린 평소에 뭐 했어요? 치환하는 거 연습 맨날 했고 솔루션 툴 로피탈도 항상 연습했어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로피탈로 바로 끝내셨을 거야.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힌트 하나 주어져 있고 f2 값 구하는 문제예요. 자, 보통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몇차 함수 fx 뭐 이딴 식으로 힌트가 많이 주어지지만 다음 함수 fx와 항등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추론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첫 번째는 차수 추론, 그 다음 가능하다면 최고창의 개수 추론이요. 자, fx를 n차라고 하면 이 친구는 n차 함수일 텐데 이 f'x는 n-1차 함수일 거고 얘를 제곱해 놨으니까 2n-2차 함수일 거야. 자, 둘이 같아지려면 n은 2일 수밖에 없어서 원래 주어진 함수 fx가 2차 함수구나 라는 걸 알아내시면 이 문제는 조금 귀찮지만 끝이죠. 자, 2차 세팅하시고 프라임 주시고 자, 이 힌트 먼저 사용해 볼게요. 2a 플러스 b는 5. 자, 그 다음에 항등식 작성해 보죠. 자, 제곱합시다. 자, 4fx 해줍시다. 자, 그럼 여기서 4a제곱은 4a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제곱은 a인데 a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 떼주시면 a는 1이고요. 자, a가 1이면 b는 3이 나오고 자, 그러면 4ab랑 4b는 비교할 게 없으니까 b제곱이랑 4c를 비교해 주시면 4c는 b제곱 즉 9가 돼서 c가 4분의 9입니다. 자, 문제에서 f2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 넣어주시면 4a 여기다 2 넣어주시면 2b 그 다음에 c 자, 그러면 4분의 40 플러스 4분의 9 즉 4분의 49가 정답이에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fx는 x제곱 플러스 a 2차 함수로서 항상 연속인 함수가 주어져 있고 자, gx를 뜯어놨어요. 자, 가족권에서 fx는 0은 열린 구간 0에서 적어도 한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뭐 굳이 힌트를 쓴다면 f0 곱하기 f2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사이값 정리 한번 써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포인트는 두 번째 문장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인데 fx, gx라는 곱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래. 자, 일단 fx 째려보시면은 얘는 연속함수거든요. 그 다음 gx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연속으로 만들어주면 저 함수는 연속일 거고, 얘가 불연속이어도 이 FA가 0이면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뭐 살펴보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gx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서 그냥 이 함수의 좌우극한을 바로 써내시면 문제가 좀 더 간결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모든 a 값들을 다 한 번에 조사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좌극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다가 a 넣으면 a제곱 플러스 a, 즉 fx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a제곱 플러스 a로 같겠지. 자, gx 봅시다. 자, 좌극한 여기 a 넣어주시면 4a 플러스 6이고요. 자, 지금 이거 조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우극한 보시면 여기에 a를 넣어야 돼서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a. 그러면은 제가 살짝만 암산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을 다 한쪽 변으로 모아서 a제곱 플러스 a로 묶어준다면 얘 빼기 얘만 남을 거야. 자, 계산 쭉 하면서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자, 얘가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니까 a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자, 그럼 a 값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자, 그럼 그때마다 fx들을 조사해서 가족권에 위배되지 않는 fx를 찾아줄 건데요. 굳이 이 짓이 필요해 보이진 않아. 자, 0이면 fx가 x제곱이 돼. 이러면 가족권의 위배가 되죠. 0에서 중근 갖는 이차함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1. 자, 얘는 좋아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근을 갖는 거니까 열린 구간 0, 2에서 근이 생기겠지.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a가 1이 되면 x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허근을 갖는 2차 함수가 만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a는 이 두 개는 불가능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굉장히 쉬웠죠. 쉬웠고, 다만 자기의 성취도에 따라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좀 났을 것 같네. 뭐 잘하시는 분들은 시험지 한 두세 번 풀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나왔을 땐 여러분들 쉽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다음 시험이 굉장히 어려울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다음 시험 대비를 잘 하셔야겠지. 저랑 함께 하시면 제가 또 쉬운 뭐 극대극소, 3차 함수, 비율관계, 그 다음에 정적분, 넓이 공식 막 깡패처럼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음 기말고사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어요.